안녕하세요. 깨어난 마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서 꼭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습관, 정주영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기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다 살았다. 앞으로는 병원 신세만 지겠지.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위험한 틀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일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돌보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은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아주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해봤어? 아직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안 된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도전 앞에서 걱정보다 행동을 택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조차 직접 나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이 철학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일수록 오히려 마음가짐 하나가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과도하게 걱정하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고 오래된 원망을 놓지 못합니다. 또 건강을 소홀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나쁜 습관에 갇혀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스스로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벌써 70인데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남은 시간을 두고 볼 때 오늘이 앞으로의 삶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습관을 바꾸면 남은 10년, 20년 혹은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은 자식과 손주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나의 변화는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 삶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삶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삶에서 길어 올린 지혜를 통해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왜 그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마치 인생을 먼저 걸어간 어른이 손주나 후배에게 들려주는 삶의 조언처럼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으신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하며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머무르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예 라고 답하신 분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분명 마음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늘 경계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빠져 있는 습관, 바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습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노후를 좀먹는 가장 큰 적, 60세를 넘긴 분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은 다름 아닌 걱정입니다. 앞으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내가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살까?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두려워하다 보면 하루가 무겁게 지나갑니다. 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지어는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만성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는 결국 병이 된다. 즉, 걱정은 질병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질병을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가장 큰 낭비다. 그의 삶은 이 말을 증명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는 걱정에 빠져 시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행동으로 채웠고 결국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왜 유난히 걱정이 많아질까요? 1. 시간이 줄어든다는 인식, 앞으로 남은 날이 길지 않다고 느끼기에 모든 일이 더 절박해집니다. 2. 주변에서의 경험, 친구나 지인이 병에 걸리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불안이 증폭됩니다. 3. 재정적 부담,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니 생활비, 병원비, 자녀 문제 등이 끊임없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4. 사회적 역할의 변화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작은 일에도 큰 불안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몸을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을 붙잡으면 덩어리가 되지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또 걱정이 찾아왔구나. 하지만 이건 그냥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지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걱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하루 30분씩 걷기, 돈이 걱정된다면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가계부 쓰기,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동네 모임이나 교회,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기.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길이 보인다. 그의 삶에서 보듯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이 자리 잡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었는데 매일 밤마다 내일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그렇게 걱정하세요? 차라리 오늘 저랑 같이 산책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걱정으로 누워만 있던 그는 그날부터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걱정 상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막상 열어보면 그 사이에 많은 걱정들이 사라져 있거나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방법은 우리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걱정보다 행동이 답이다라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60대 이후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오늘을 즐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오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습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 비교가 만드는 불행. 60대 이후의 삶에서 또 하나 흔히 빠지는 함정은 바로 비교입니다. 내 또래 친구는 손주가 몇 명인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집은 자식들이 용돈도 많이 주던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이처럼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자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갑니다. 비교는 마치 끝이 없는 계단과 같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위에는 늘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동안 수많은 경쟁자와 비교의 대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을 흉내내거나 시기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다른 부유한 집안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아마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이던 길을 열어냈고 결국 현대그룹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1.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2. 관계를 악화시킨다. 자식과 친구에게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 말과 태도에서 차가움이 드러납니다. 3. 삶의 만족을 앗아간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비교는 우울증과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했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많지 않아도, 자식이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오늘 하루 건강히 일어나서 햇살을 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뿌리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들이 의사라 병원비 걱정이 없다는데 우리 아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늘 내가 도와줘야 하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복지관에서 들은 강의에서 이런 말을 접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자신이 가진 것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잘 먹었다. 이웃이 인사를 해주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자기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택했고 그 길에서 숱한 반대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내 길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보폭에 맞추어 걷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년기는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고 꽃 피우는 시간입니다. 1. 하루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습니다. 2. SNS 뉴스 비교 줄이기. 남의 집안, 남의 성취를 보며 괜히 비교하지 않도록 스스로 차단합니다. 3. 나만의 작은 목표 세우기에 매일 30분 걷기, 책 한 달에 2권 읽기 등 비교할 필요 없는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은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2번째 습관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이 증명하듯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을 때 인생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남을 바라보면 불만이 쌓이고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자란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삶은 오직 내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습관 3.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 옛날이 좋았지 라는 말의 무게.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옛날이 좋았지 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힘이 넘쳤는데, 그 시절에는 가족이 다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쓸쓸하다. 그때는 돈도 잘 벌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계속 과거 속에 머물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잃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에는 실패와 좌절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처음 정비소를 열었을 때 자본 부족으로 망했고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과거의 실패에 매달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물이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만 젖을 뿐이다. 그에게 과거는 단지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실패는 발판이 되었고 성공은 자신감을 준 자산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현재 해야 할 일에 몰두했습니다. 1. 현재의 삶이 무료하기 때문에 일상이 단순하고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새김질합니다. 자존감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갔어 라는 말을 통해 현재의 공허함을 메우려 합니다. 3.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가올 시간이 두렵기에 이미 지나간 안전한 시절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현재를 잃게 하고 결국 남은 삶을 후회로 채우게 만듭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앨범 속 사진처럼 꺼내볼 때 즐거운 것이지 매일 붙잡고 울고 웃을 대상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만든다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과거는 감사하되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는 도전으로 열어가라.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누구보다 부지런했지. 내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처음에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들었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자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도 좋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오늘 뭘 하고 계신지 더 듣고 싶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과거의 자랑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텃밭에서 상추를 키웠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사람들은 다시 그와 대화하기 좋아했고 그의 삶도 훨씬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1. 오늘의 기록 남기기. 과거가 아닌 현재의 소소한 일상을 적습니다. 오늘 걸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와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글쓰기, 그림, 음악, 봉사활동 등 새로운 활동은 현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3. 과거는 짧게, 현재는 길게 이야기하기. 대화에서 과거는 추억으로만 짧게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더 길게 나누어 보세요.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은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이 말해주듯 과거는 단지 교훈일 뿐, 오늘을 살아내는 힘은 바로 지금 여기서 생깁니다. 과거는 내 발자국일 뿐,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오늘 내 앞에 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추억은 따뜻하게 간직하되 오늘을 더 빛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습관, 원망과 미움을 놓지 않는 습관. 노년기의 가장 무거운 짐, 마음속 원망.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며 잊어버리던 일들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시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아직도 잊히지 않아. 내가 가족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결국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원망과 미움은 결코 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 위에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결국은 건강마저 해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반대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는 저런 촌뜨기가 무슨 회사를 하겠느냐는 조롱을 받았고, 조선업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이 배를 만들면 내가 배를 타지 않겠다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병든다. 미워할 시간에 길을 내라. 그는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조차 훗날 동업자로 만들었고 반대자들의 말조차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용서와 포용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1. 자존심의 상처.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손해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2.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남습니다. 3. 나이 들어 더 고립될 때 새로운 경험이 줄어드니 과거의 상처만 계속 곱씹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망이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젊은 시절 들었는데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원망을 붙잡고 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그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자유, 미움이 사라지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건강의 회복, 스트레스와 분노가 줄어들면 혈압과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관계의 회복, 용서하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열리기도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데 가장 큰 힘은 미움이 아니라 믿음이다. 1. 편지 쓰기.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마음속 편지를 써서 털어내는 것입니다. T. 작은 기도 또는 명상.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매일 되뇌어 보세요. 3. 관점 바꾸기.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결국은 내 인생의 교훈이었다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원망과 미움을 놓지 않는 습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원망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움은 나를 묶는 사슬이지만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열쇠다. 이제는 그 사슬을 끊고 남은 인생을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습관,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 노년의 가장 큰 자산, 건강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자식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자식도 도울 수 있지. 맞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자식도 명예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건강은 제1일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챙겨, 이제 다 늙었는데 어차피 아플 거라면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 스스로를 더 빨리 병들게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근면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몸을 게으르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몸이 게으르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그는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항상 움직였고 일하는 것 자체를 건강 관리로 여겼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먹거나 호화로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소박하게 먹으며 마음을 다잡는 생활을 이어간 것입니다. 1. 습관적인 안일함. 나이 들었으니 당연히 아프지 라는 체념이 건강관리 의지를 꺾습니다. 과거와 비교, 예전에는 잘 뛰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생각에 의욕을 잃습니다. 3. 사회적 고립운동을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작은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철학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심장과 폐 기능 강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혈액순환 개선, 규칙적인 수면, 기억력과 면역력 회복, 단순한 음식, 절제된 식사, 소화기관 보호.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한 68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며 지내다 보니 체중이 늘고 당뇨가 심해졌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뭘 하겠어. 그냥 약 먹고 버티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권해서 동네 뒷산에 같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조금씩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고 의사도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어지진 않았지만 다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정주영 회장은 마음의 건강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병들면 몸은 더 빨리 늙는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희망을 품고 웃는 습관을 가지는 것 역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운동 습관 들이기,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합니다. 식습관 관리, 과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3. 정기 검진 받기, 괜찮겠지 하지 말고 작은 증상도 미리 검진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마음 돌보기, 명상, 기도,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5번째 습관은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듯 건강은 근면한 생활 속에서 지켜집니다. 오늘의 몸가짐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날들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습관, 인간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습관, 노년의 고독, 스스로 만든 감옥. 6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점점 사람을 피하고 혼자 지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괜히 나가면 귀찮아 만나봤자 서로 힘든 얘기뿐이야. 이 나이에 새 친구가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결국 고독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고혈압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사람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기회도 잃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농촌 마을 사람들과 부지런히 교류했습니다.
보류했고 사업을 하면서도 수많은 반대자와 비난자들을 결국 협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넓은 인간관계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위로나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1.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힘들어지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2. 자신감 저하 말이 잘 안 통한다. 내가 늙어서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신을 위축시킵니다. 3. 실망 경험, 친구와 멀어진 경험, 배신당한 기억 때문에 사람 자체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는 습관은 결국 더 큰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건강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퇴직 이후 점점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고 가족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이 찾아왔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열린 미술 교실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그림을 그리고 웃다 보니 다시 활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정주영 회장은 어떤 어려움에도 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과 손잡고 협력하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혼자는 작은 돌이지만 함께하면 산도 옮긴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하루가 길고 외롭지만 함께하면 하루가 짧고 즐겁습니다. 정기적인 만남 약속하기 주 1회라도 친구나 이웃과 식사, 산책을 약속합니다. 2. 새로운 모임 참여하기 복지관, 동호회, 교회, 사찰 등 새로운 인연이 있는 곳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3. 가족과의 소통 늘리기 짧은 전화라도 매일 자식이나 손주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4. 작은 친절 베풀기 마트에서 인사를 건네거나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사람은 사람 속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6번째 습관은 인간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습관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이 보여주듯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길이 열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남은 인생을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으로 채우며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습관 7.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는 습관. 나는 늙어서 이제 배울 게 없어 라는 착각 노년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머리도 굳었는데 이제는 안 들어와. 젊은 사람들처럼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더 빨리 닫아버리는 습관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여전히 성장합니다. 오히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빨리 퇴화하고 기억력도 약해지며 마음도 활기를 잃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배움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어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전혀 경험 없는 조선업에 뛰어들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도 늘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 덕분이었습니다. 1. 두려움 배워도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막습니다. 2. 자존심. 내가 젊은 사람한테 배우다니 라는 생각이 오히려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3. 습관적 게으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뭘 더 배워 라는 마음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의 활력도 함께 멈춥니다. 한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전혀 쓰지 못해 늘 자식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열린 스마트폰 기초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강사의 인내심과 본인의 끈기로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몇 달 뒤 할머니는 스스로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찬송가를 찾아 듣고 손주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새로운 걸 못 배울 줄 알았는데 배우니까
세상이 이렇게 즐거워질 수 있구나. 1. 두뇌 건강.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자신감 회복. 나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자존감을 높입니다. 3. 세대 간 소통. 젊은 세대와 같은 언어를 공유할 수 있어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집니다. 4. 삶의 활력. 새로운 배움은 매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분야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움으로 그 길을 열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배우면 길이 열린다. 이 단순한 진리가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미래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1. 작은 것부터 배우기. 스마트폰, 요리, 그림, 외국어, 컴퓨터 등 관심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기적인 학습 계획. 주 1회라도 배우는 시간을 정해 꾸준히 실천하세요. 3. 배움의 즐거움 나누기. 배운 것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주면서 기쁨을 2배로 만드세요. 4.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틀려도 괜찮다. 배움 자체가 값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7번째 습관은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는 습관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삶처럼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삶은 다시 젊어지고 희망이 자랍니다. 새로 배우는 자는 언제나 젊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의 하루하루를 배움과 성장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삶과 철학을 바탕으로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7가지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걱정은 병을 만들 뿐 행동이 답입니다. 2.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 비교는 불만을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3.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 과거는 교훈일 뿐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4. 원망과 미움을 놓지 않는 습관. 미움은 사슬이고 용서는 자유의 열쇠입니다. 5.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6. 인간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습관. 사람은 사람 속에서 자랍니다. 7.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는 습관. 배우는 자는 언제나 젊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이런 철학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늘 해봤어 라는 한마디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걱정만 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낭비라는 뜻이지요. 그가 가난한 농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원망을 내려놓고 건강을 돌보고 사람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모든 노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걱정이 너무 많으신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계신가요? 과거의 후회나 상처에 여전히 매달리고 계신가요?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사람을 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60대, 70대, 아니 80대라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철학처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걱정이 몰려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십시오. 비교가 떠오르면 오늘 감사한 것을 적어 보십시오. 과거에 머무르려 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움이 치밀어 오르면 용서의 편지를 써 보십시오. 몸이 무겁다면 10분이라도 걸어 보십시오.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면 작은 공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남은 삶을 전혀 다른 빛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인생은 해보면 된다.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60세 이후에도, 70세 이후에도,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인생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해보면 길이 보이고 움직이면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깨어난 마음 채널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습관을 바꾼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정주영 회장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철학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깨어난 마음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